가야국의 건국과 왕위 등극. 서기 42년 3월 구지봉 아래 구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간장 아도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필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구지봉 정상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도 웅장했어요. 이곳에 임금이 내려올 것이니 너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구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그때 아도간이 다시 나섰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구지가를 부릅시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9구간과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구지봉 정상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알 6개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 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도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자기를 열었어요. 황금알들은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구간들은 그 알들을 정성스럽게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아도간의 집으로 모셔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황금알을 아도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12시간이 지났어요.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금알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구간들이 황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알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알 껍질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준수한 용모의 사내아이가 나타났어요. 키는 9척이나 되었습니다. 얼굴은 용과 같았고 눈썹은 8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보낸 임금입니다. 구간들과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아도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조남이 무엇이십니까? 사내가 미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로라 하노라. 하늘이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그날로 수로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겨우 16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며칠 후 수로왕은 궁궐터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지을 장소를 둘러보았어요.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좋겠소.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소.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궁궐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실 생각이십니까?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임시 거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수로왕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짓 한 번에 땅이 평평해졌어요. 또 다른 손짓에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궁궐이 완성되었어요. 백성들이 몰려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나이든 백성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임금님이 생겼구나.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생겼어. 수로왕은 즉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했어요.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개선하고 물기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수로왕이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였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하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역해야 하오. 이렇게 가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수로왕의 지혜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백성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왕이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야국의 역사는 이렇게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허황옥과의 만남, 왕비 맞이하기. 수로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왕은 이미 23이 되었어요. 신하들은 왕의 혼인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회에서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후사를 위해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왕비를 맞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로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리 바다를 향했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소.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있을 것이오. 신하들은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왕의 말씀이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로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큰 배가 다가왔어요. 붉은 돛을 단 배였습니다. 그 배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내렸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수로왕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쪽 바다에 큰 배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낯선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수꾼이 급히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대왕님, 큰 배가 우리 해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로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꿈에서 본 그 배라고 직감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보겠소. 신하들은 따라오시오. 수로왕과 신하들이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백성들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배일까? 누가 탔을까 하고 말이에요. 배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붉은 돛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배는 천천히 항구에 닿았습니다.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여인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눈빛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로왕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바로 꿈에서 본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인이 수로왕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품이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국의 왕 수로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니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동쪽 나라에 훌륭한 왕이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소. 바다 건너에서 배필이 올 것이라는 꿈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어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황옥이 탄 배가 육지에 제대로 닿지 못했어요. 파도가 계속 배를 밀어냈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배가 접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수로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가져온 물건 중에 무거운 것이 있지 않소?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배 밑에 돌을 실어왔습니다. 파도를 잠재우라는 부처님의 뜻이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그 돌을 내리시오. 그러면 배가 닿을 것이오. 허황옥의 시종들이 돌을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배가 순조롭게 육지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름다운 왕비가 오셨다고 기뻐했어요. 수로왕은 허황옥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공주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요.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어요. 모두가 새 왕비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왕비님이 참 아름다우시구나. 우리 가야에 복이 올 거야.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성대한 잔치였어요.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가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허황옥은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불교 경전도 있었고 새로운 기술도 있었어요. 직물 짜는 법과 도자기 만드는 법을 전해주었습니다. 가야국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수로왕과 허황옥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함께 힘썼습니다. 가야국은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번영했습니다. 철기, 문화의 발전과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 수로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 수로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야는 작은 나라요. 하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소?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한참 후에 아도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우리 땅에는 철이 많이 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요? 수로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철은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철이 바로 우리의 힘이오.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오. 왕은 즉시 대장간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전국에서 솜씨 좋은 대장장이들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후 대장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로왕이 직접 그곳을 방문했어요. 대장장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장장이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철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해도 좋으니 정성을 다하시오. 품질이 가장 중요하오. 대장장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격려해 주시다니요. 모두가 힘을 내어 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야의 철기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어요. 날카로운 칼과 튼튼한 농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신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가야의 철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로왕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신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철기는 처음 봅니다. 우리 신라에도 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오.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해야지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야의 철기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백제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허황옥 왕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철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이제 시작일 뿐이오. 더 발전해야 하오. 수로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구를 크게 만들기로 했어요. 배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말이죠. 수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항구를 넓히고 창고를 지으시오.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하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어요. 몇 달 만에 큰 항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가 완성된 날 수로왕이 직접 나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오. 많은 나라의 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오. 과연 수로왕의 말대로였습니다. 중국 한나라에서 배가 왔어요. 비단과 도자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야의 철과 교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나라 상인이 말했습니다. 가야의 철은 품질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구매하고 싶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우리는 공정하게 거래할 것이오.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오. 무역이 활발해지자 가야는 부유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생활도 나아졌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농부가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수로왕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늙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희 가족이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 덕분입니다. 농사가 훨씬 쉬워졌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일이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오. 가야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배우러 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수로왕은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수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숨기지 마시오. 나누면 더 발전할 수 있어.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해야 하오. 이런 개방적인 정책 덕분에 가야는 더욱 번영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허황옥 왕비도 무역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의 고향 아유타국과 교역로를 열었어요. 새로운 물건들이 가야로 들어왔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가야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가져온 지혜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에는 여러 나라의 배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소리가 활기찼습니다. 이렇게 가야는 철기 문화와 무역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와 소통했어요. 수로왕의 지혜로운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가야의 황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농업 혁신과 백성들의 삶 개선. 수로왕은 무역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로왕이 백성들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신하들과 함께 논과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나무 쟁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로왕이 다가갔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소. 그 쟁기로는 일하기 어렵지 않소. 농부가 깜짝 놀라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급히 절을 했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황송합니다. 내 쟁기가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로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궁궐로 돌아온 후 대장장이들을 불렀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철로 쟁기를 만들 수 있겠소? 가볍고 튼튼한 쟁기 말이오. 대장장이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왕님,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장장이들이 새로운 쟁기를 완성했어요. 철로 만든 쟁기날이었습니다.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수로왕이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쟁기를 끌었어요. 신하들이 놀란 표情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그런 일은 신하들이 하겠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 백성들이 쓸 물건인데 내가 써보지 않고 어찌 알겠소? 쟁기가 부드럽게 땅을 갈았습니다. 힘이 훨씬 덜 들었어요.
수로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좋소,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오. 값도 싸게 받으시오. 새로운 쟁기가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농부들은 기뻐했어요.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처음에 쟁기를 받았던 그 농부가 말했습니다. 대왕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이제 농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어요.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수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오. 비가 올 때 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 때 쓸 수 있도록 말이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수지를 만들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자원하는 사람들만 모으시오. 그리고 일한 만큼 곡식으로 보상하시오. 소문이 퍼지자 많은 백성들이 자원했습니다. 왕께서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로왕은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더운 여름날 직접 물을 날라주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오.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오. 1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큰 저수지가 완성되었어요. 수로왕과 백성들이 함께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허황옥 왕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이 저수지는 영원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 백성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논에 댔습니다. 벼는 푸르게 자랐어요. 가을이 되자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로왕은 농사 기술도 개선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좋은 씨앗을 구해왔어요. 새로운 작물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수로왕이 밭에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요즘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더 나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요. 나는 작은 도움만 주었을 뿐이요. 백성들은 왕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어졌어요. 수로왕은 추수가 끝나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궁궐 마당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로왕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야가 풍요롭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즐기시오. 음식과 술이 풍성했습니다. 노래와 춤이 이어졌어요. 백성들은 행복한 표친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왕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는 좋은 왕을 모셨어. 복 받은 거야. 허황옥 왕비는 여자들을 위한 일도 했습니다. 길쌈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새로운 직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왕비님 덕분에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가야의 백성들은 날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가야는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확립, 공정한 사회 건설. 수로왕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법과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다툼을 벌였어요. 땅의 경계를 두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로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귀족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이 땅은 원래 제 것입니다. 이 평민이 멋대로 밭을 갈았습니다. 평민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님. 제 조상 때부터 우리가 경작하던 땅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수로왕은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시오. 이웃 사람들의 증언도 들으시오. 진실을 밝혀야 하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민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귀족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할 수 없소. 거짓말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오. 주변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귀족에게 벌을 준다니요. 하지만 수로왕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수로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오. 신분이 높다고 해서 예외는 없소. 이 사건은 가야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왕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셨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구나. 왕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일을 계기로 수로왕은 법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했어요.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야의 법을 만들어야 하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이어야 하오. 아도간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해야 하오. 둘째,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셋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 신하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어요. 수로왕은 모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쳤습니다.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가야국의 법전이 완성되었어요. 12개의 큰 조항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수로왕은 법전을 발표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로왕이 높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법이 우리 가야를 다스릴 것이오.
이 법은 왕인 나도 지켜야 하오. 여러분도 함께 지켜주시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왕께서도 법을 지키신다는 말씀에 감동했어요. 법이 시행되자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분쟁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곧 찾아왔습니다. 수로왕의 친척 중 한 명이 법을 어겼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난처했습니다. 왕의 친척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수로왕께 보고했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이 사람은 대왕님의 친척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수로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로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소. 법대로 처벌하시오. 내가 만든 법을 내가 먼저 어길 수는 없소. 그 친척은 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사과하고 물건을 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더욱 수로왕을 존경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왕은 진정으로 공정하신 분이야. 친척도 봐주지 않으시다니. 수로왕은 재판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3명의 재판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수로왕이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오.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양쪽 말을 다 들으시오. 재판관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재판했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고소였어요. 여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판관들이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수로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증인을 찾아보시오.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시오. 조사 끝에 증인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돈을 갚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로왕은 또 다른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였어요. 국가 창고에서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수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굶어서는 안 돼요. 어려운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시오. 이자는 받지 마시오. 이 제도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긴 백성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면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힘이 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허황옥 왕비도 여성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을 보살폈어요. 아이들의 교육도 지원했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여자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가야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온정도 있었어요. 수로왕과 허황옥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야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평화 외교와 문화 융합, 천년 왕국의 깃을 마련. 수로왕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가야는 이제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더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신라가 군대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우리도 군사를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수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봅시다. 신라에 사신을 보내시오. 신하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사신이 신라로 떠났습니다. 선물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가야의 뛰어난 철기와 비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사신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신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신라왕께서 우호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전쟁을 원치 않으신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요. 이웃과 싸우는 것보다 함께 번영하는 것이 낫소. 수로왕은 신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백제와는 문화를 교류했어요. 학자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고구려와는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느 봄날 백제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백제왕의 친서를 가져왔어요. 함께 학문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제 사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백제왕께서 가야의 문화를 매우 높이 평가하십니다. 서로 배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요. 우리도 백제에서 배울 것이 많소. 학자들을 교환합시다. 이렇게 가야는 평화, 외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가야를 존중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영향력은 컸습니다. 허황옥 왕비도 외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아유타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어요.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허황옥이 수로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만나는 곳, 그것이 우리 가야의 힘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더 강해지는 법이요. 가야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인도 있었고 외국 기술자도 있었어요. 인도에서 온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상인과 외국 상인이 다투었어요. 가격 문제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 하나가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은 우리 땅에서 나가야 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때 수로왕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시 멈춰 섰어요.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외국 사람이고 누가 우리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은 모두 우리 백성이요. 그리고 두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거래하시오. 서로를 속이지 마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요. 두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화해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왕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왕님은 다르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네. 수로왕은 문화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로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이 없소.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 훌륭한 인재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글자도 배우고 산수도 배웠어요. 역사와 예절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황옥 왕비는 예술을 장려했습니다. 음악과 춤을 가르치는 곳을 만들었어요. 도자기와 그림을 배우는 공방도 세웠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나라가 진정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술이 꽃 피워야 해요. 가야의 도자기는 특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와 빛깔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탐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로왕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매일 아침 백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로왕이 허황옥과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가야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논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갔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나라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로왕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 덕분이요.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로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오. 후손들이 이어가야 할 유산이요. 허황옥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날 거예요. 수로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했어요. 이것이 가야가 오랫동안 번영한 비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전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단다. 수로왕님 덕분이야. 평생 잊지 말아야 해.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로왕이 세운 나라는 5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제도와 문화는 후대에 전해졌어요. 평화와 번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수로왕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150살이 되던 해였어요. 침상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백성들을 향했습니다. 수로왕이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그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하다. 평화를 지켜라. 전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로왕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빛났습니다. 가야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로왕을 기억합니다. 하늘이 내린 왕, 백성을 사랑한 왕, 평화를 지킨 왕으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무엇인지, 좋은 나라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니까요.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